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만남에 꼭 따르는 게 뭡니까? 술이죠. 그쵸, 술이죠. 음주운전 또 굉장히 요새 늘어날 수밖에 많이 없죠. 하고 있죠. 네, 하면 안 되지만. 또 이제 그 철저한 단속을 예고를 했는데도 줄줄이 사탕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참 씁쓸한 현상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최근에는 이제 소위 이제 고 윤창호님 사망 사건 이후로 개정이 된 윤창호법 네, 도로교통법이죠. 두 개가 있죠. 정확히는 이제 도로교통법에 얼마 전에 그 장제원 의원 아들 해당되는 이제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를 한 자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하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을 더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두 개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법령 중에서 첫 번째 도로교통법 2회 이상 위반한, 그러니까 2회 이상 뭐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그 조항이 최근에 헌재에서 7대2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취지는 뭐죠, 취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헌재는 그 책임, 저에 대한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 그걸 따져가지고 해당 조항이 위헌이다. 네, 7명이 이제 위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7대2로 결국에는 이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가중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결국에는 그 도로교통법 148조의 이 제1항에 보면은 운전 금지 위반 또는 음주 측정 불응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헌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3년 전에 음주운전하고 이번에 적발된 사람이라 10년 전에 음주운전하고 적발된 사람이라 그러면 똑같이 처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다. 그래서 결국에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이 어긋난다라는 취지로 이제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 원칙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음주 수치도 똑같고 일어난 사고의 정도도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년 전에 일어나서 10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은 사람과 최근 예를 들어서 2년 사이에 3번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10년 전에 한 번 일으킨 사람과 최근 2년 사이에 3번 일으킨 사람이 이제 10년 전에 일으킨 사람이 이번에 2번째인 거잖아. 2년 동안 3번 일으킨 자는 이번에 4번째인 거고. 근데 다 같이 2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의 범주 안에 징역형만 놓고 본다면 있는 것이 과연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라는 형법의 대원칙에 맞느냐라고 그렇죠. 봤을 때 이 비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윤창호법에 대한 온 국민의 이제 정서적인 공감, 그리고 또 이 이름 당위성이 있다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 헌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헌법에 규정된 대원칙이어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일부 비판들이 이렇게 누구를 위한 위헌 판결인가라는 비판은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저희도 맞아. 이런 사실 마음속으로 그 비판에 동조하고 같이 이런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헌재 판결이라는 건 이미 이제 결정된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헌재 얘기대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비례 원칙이 위반돼서 10년 전에 지은 사람, 물론 뭐 저희 개인적으로는 10년 전에 지은 사람, 이 최근에 지은 사람을 2년에서 5년 사이의 규정이 차이가 있잖아. 2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이 안에서 정하면 되는 거라고 재량이 있으니까. 그리고 2년은 만약에 이제 굉장히 가벼운 그 정도의 음주였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럼 2년의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장량강경 할 수도 있는 벌금도 있잖아. 그것도 벌금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법의 취지는 비례 원칙이란 것도 사실은 이제 저는 위반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일개 법조인으로서 이제 판례 평석을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향후에 그럼 어떻게 개정돼야 될 것이냐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서 본다면 이제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제2, 제3항을 보면 음주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데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0.2%면 개만치 인사불성 때려 죽어도 안 하는. 그래서 이게 제일 위험한 수치여서 2년 이상 5년 이하이거든요. 아까 이번에 위헌 결정을 받은 그 도로교통법의 윤창호 조항이랑 이제 처벌 수위가 같은데 저는 이제 이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비판하지 않기로 하고 과거에 그러니까 범했던 범죄 정도가 뭐냐에 따라서 좀 나눠서 규정을 해라. 라는 게 취지인 것 같고, 저는 뭐 이름 타당한 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간과를 절대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은 음주 측정 불응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제 기존에 이 법이 위헌이 되기 전에는 음주 측정 불응 위반 2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이제 처해졌었던 건데, 이게 위헌이 돼 버리고 나면은 음주 측정을 불응했었을 경우에는 그냥 1년 이상 5년 이하로 이렇게 처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웃지 못할 결과가 발생을 하느냐. 내가 0.2 넘었을 것 같으면 그렇지. 불응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0.2에 그래도 이 불응한다는 건 굉장히 불량한 거기 때문에 형평성 또 비례의 원칙을 생각했었을 때는
이 불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나. 결국에는 0.2 이상과 같이 처벌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정을 하는데 지금 방금 구변 말씀하신 취지대로 개정을 하는데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0.2% 초과하는 경우랑 동일하게 취급하지 맞아, 않으면 인사불성되고 할 경우에 내가 몇 안 병 보는 게 먹었는지 훨씬 알고. 더 유리한 거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범죄 진짜 자기가 잘못한 만큼의 책임을 안 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개정을 하는데 이제 2회 이상이고 기간을 정한다고 쳐. 과거 몇 년 사이로 할 건지 기간과 상관없이 과거에 범한 전력이 이 정도일 경우 기간 정도 정지일 때 사고 취소일 정도. 때 사고 정도를 봤을 때 이 정도는 이렇게 처벌한다고 했을 때 측정 불응에 관해서는 가장 강한 처벌 수위로 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그렇지. 저희가 얘기한 지금 현행법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의 제3항에 규정된 0.2% 초과하는 수위. 그게 이제 2년 이상, 5년 이하거든요. 그걸로는 반드시 똑같이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 윤창호법 음주 측정 불응에 한해서는 가장 강한 수위로 처벌해야 되는 걸로 개정돼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헌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은 더 이상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공백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 입법부에서는 이거 재빠르게 빨리 손을 봐가지고 뭐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뭐 예방적인 부분이라던가 음주운전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가벌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제 고려하고 명확성의 비례 원칙과 결국에 명확성의 원칙을 장착한 그런 새로운 윤창호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개정된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이미 처벌이 이제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현직 재판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검사 또는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수밖에 없고 신청 또는 직권으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윤창호법 이제 제 148조의 2의 제1항으로 규정돼서 처벌받았던 사람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재심 청구하면 얘들 처벌 안 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전히 받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주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여전히 합헌이기 때문에 0.2% 이상일 경우는 2년 이하 2년 이상, 5년 이하고 물론 원래 지금 이제 위헌 결정 난 조문보다는 처벌이 약한데 이미 처벌은 다 끝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약한 형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실 실익은 없습니다. 이미. 그렇죠. 저기 위헌인 조항이 이렇게 있으면 합헌인 조항을 적용해서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현행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형량은 눈에 보이지는 명확히 뭐 이제 얼마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어차피 이 법은 이제 없으니까 위헌이니까 좀 약해지긴 할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 취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 간단히 평석을 저희가 한 거는 사실 헌재는 이제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했는데 7대2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2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 2명의 소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현직 법조인들 많은 분들이 오히려 2명의 소수 의견이 맞지 않느냐. 또 지지하는 분들 많죠. 라고 하는데 이건 더 이상 그 상급 절차로 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참 이게 위헌이라고는 생각은 사실 들진 않는데 잘못한 만큼 책임지라고 한다면 정말 잘못에 맞는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은 이번엔 누락돼야 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결론은 여전히 음주운전 하면 여러분 제가 그랬죠. 본인 인생에 가장 죄 짓는 거예요. 남의 인생 망치는 건 물론이거니와 본인 인생 진짜 골로 가는 거니까 연말연시 술자리도 많아지시고 할 텐데 제발 음주운전 하지 않는 세상 됐으면 좋겠어요. 대리비 아까우면 집에 가서 드세요. 그것도 있고 대리가 안 온다고 차를 안 오면 타고 두고 가는 가세요. 택시 타고 가시고. 두고 가든가 두 개를 올리든가 같은 그렇죠.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잔쯤 괜찮겠지. 걸리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타임머신 타고 10분 전으로 돌아갈 수 제발 있어. 내가 이런 그때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고 나는 순간 그래요. 진짜. 아무튼 저희 다음번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